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건희의 서울 아산병원 입원 사유가 우울증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입원할 정도라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그래야 특검 수사받고 감옥도 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타이밍을 두고서 당연 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김건희 특검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서 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특검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누웠다. 아산병원이 중환자 대기가 많아 오래 입원을 못한다. 특검이 진단서 요청하면 병이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난다. 오히려 수사 못 피하고 시기만 앞당긴 꼴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김건희 잡을 이명현 특검은 대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김건희 이번 쇼는 종쳤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산병원은 지난 캄보디아에 심장병 환아를 수술했던 병원이고, 그러니 당연 김건희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와 연결되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김건희 목걸이, 캄보디아 ODA 퍼주기 의혹이 다시 강조될 것인데 왜 여기로 갔을까요? 혹시 아산병원을 직접 찾아가 이와 관련해 해결해야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 나간 영화적 상상력일까요? 김경호 AI 변호사는 김용현을 얼마나 빨리 재구속하는 것에서 조은석 특검의 실력이 나온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법에는 반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외환죄를 수사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들은 김용현이 처음 구속될 때와는 다른 새로운 혐의다. 법적으로 같은 죄로는 두 번 구속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다른 죄로는 다시 구속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새로운 혐의들을 근거로 김용현이 교도소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구속해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앞으로 9일 김용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줄 아는지가 민주시민 앞에 당신 실력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울고검에 특검 사무실을 둔 것을 두고서 기대에서 우려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을 저버린 공직자의 최후가 윤석열이었음을 조은석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서 지난 윤석열의 해외 순방 모습이 자꾸 소환되는 건 그만큼 외교 참사, 글로벌 호구 외교에 대한 분노에서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이재명 외교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공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늘 활주로까지 차를 몰고 들어와 도열된 참모들을 악수하고 떠난 윤석열 김건희와는 달리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참모들과 걸어가 비행기에 탑승했고, 전용기 내부에서도 동네 양아치처럼 돌아다니다 질문받고 엉뚱한 소리 해대다가 유럽 축구나 봤다는 한심한 윤석열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서 현안에 답변하는 진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G7 회의장에서도 윤석열과 남아공 대통령의 과거 만나는 장면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의 대비는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호주 총리의 만남에서는 과거 늘 쪽지만 읽어대던 윤석열과는 다르게 이번엔 호주 총리 쪽에 쪽지가 놓여있어 묘한 대비감을 줬습니다. 대화 내용도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어필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공 대통령에게 만델라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준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이 의장국을 맡은 G20, G20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시면 좋겠다고 초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라마포사 대통령이 만델라 석방 범국민환영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인연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전도 유망한 국가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돼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적 자원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테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잘 이겨내고 지금에 왔다면서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건 아니겠냐며 한 남아공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글로벌 호구 외교는 끝났고 이재명 정부의 K 이니셔티브 세계 주도가 시작됩니다. 국힘의 주진우의 자폭이 이번엔 역대급을 뜻합니다. 주진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안 그래도 열받는 국민인데 기름을 붓는구나.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5년 전에 빚만 5억 8천만 원 있고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일 아니다. 송금 내역 공개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윤리 시스템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주진우 아들의 공개 재산은 모두 예금으로 7억 8,400만 원, 반면 공개된 김민석 아들의 재산은 모두 예금으로 200만 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주진우의 장남의 재산보다 3배나 적은, 그것도 김민석 부인 김민석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3배가 많은 주진우 아들의 재산을 두고서 감히 김민석을 깐다? 검사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자, 박선원 의원은 김민석 후보를 비판한 주진우를 그대로 미러링했습니다. 2025년 3월 등록된 공직자 재산 신고액을 기준으로 본인 예금은 5억 5천만 원, 배우자 예금 6억 6천만 원, 장남 예금은 1년에 4천만 원이 늘어서 자그마치 7억 8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2024년에 사인 간의 채무는 1억 원, 배우자 1억 8천억 원이 있습니다. 합치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사인 간의 채무 4천만 원이 있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있었다. 8천만 원이 있었는데 다 갚았다. 그걸 시비 삼고 있는 현금성 자산 약 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진 사람이 채무가 부부 합쳐 2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방식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의 채무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빌린 것 맞습니까? 또 1억 원에 대해 상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어떤 소득으로 갚았습니까?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빌렸고 그런데도 여전히 갚지 않은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또 배우자는 1년간 274만 원을 상환하는 데 그치는데 은행 대출을 월할해서 상환하는 방식도 아닌 사인 간의 채무인데 왜 300만 원도 아니고 274만 원을 갚습니까? 위장 채무입니까? 진짜 채무 맞습니까? 주진우 의원과 가족들이 보유한 상가, 예금에 포함된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상세한 재산 형성 경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는 되어 있다고 하나 그 출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정치권 인물을 앞두고 그에게 후원금을 예금으로 돌려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인지사건으로 수사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봐주기 하고 있습니까? 또 주진우 의원의 아들 2005년생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2005년생 주진우 아들과 2005년생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같은 나이인데 벌써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 200만 원 신고한 김민석 후보자 아들보다 370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조부의 증여가 맞습니까? 주진우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조롱하는 용어를 빌려 쓴다면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